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를 제외하고도 시도지정 문화재와 비등록 문화재가 4천여 점이나 흩어져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훼손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재청과 지역 민간단체들이 힘을 모은 문화재 돌봄 사업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육부 촌장의 위패를 모신 경주 남산자락의 양산재입니다. 얹은 지 40년이 넘어 낡고 부서진 기와를 드러내고 말끔하게 수리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부서진 벽체를 메우는 미장 작업이 한창이고 낡아서 삐걱대던 대문도 새롭게 손질했습니다. 모두 비등록 문화재나 시도 지정 문화재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그동안 방치돼 왔는데 문화재 돌봄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들을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돌보고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과 민간단체가 지난 2000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작한 문화재 돌봄 사업은 최근 문화재 보수 전문 인력까지 갖추면서 점차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년의 시간이 감을해서 이제 와공이나 미장이나 목공 등 전문 분야까지 함으로해서 문화재를 즉시 수리함으로 해서 국가 예산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도 지정 문화재와 비등록 문화재 관리에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규정보다 많은 짐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 도로 파손은 물론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윤영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경북의 한 고속도로 5톤 화물차가 1톤 정도 되는 자루 10여 개, 규정보다 2배나 많은 10톤을 넘게 싣고 달리고 있습니다. 절정한 짐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보여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도로에 떨어지게 되면은 후속 차량이 엄청난 큰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지난 주말 전문가와 함께 대구의 한 화물터미널을 찾았습니다. 주차된 화물차의 절반 정도가 짐을 더 싣기 위해 짐칸 아래쪽 지지대를 나무 토막을 이용해 촘촘하게 덧대어 놨습니다. 불법 구조 변경입니다. 이게 대상이거든요. 갈비살이라 하거든요. 이게. 자, 갈비살이 간격이 이렇게 좁아버렸어요. 정상적인 건 여기 있어요. 정상적인 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죠? 그렇다면 왜 과적 단속에는 적발되지 않을까? 비밀은 합법적으로 설치한 추가 바퀴와 이를 연결하는 이른바 가변축에 있습니다. 바퀴를 2개 더 설치하면 5톤 화물차의 경우 10톤을 더 실어도 현재 단속 시스템에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도 짐을 더 싣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축에 2톤씩 가죠. 2톤, 3톤씩 가죠. 눌러버리고. 이걸 눌러버리면 앞에 달려버려요. 그렇죠. 1톤, 2톤씩, 3톤씩 가져가요. 그래서 중간량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상으로는 15톤 트럭과 4.5톤 트럭을 구별할 수 없다 보니 불법 구조 변경을 한 상당수 트럭은 총 중량 표시를 떼내고 운행하기도 합니다. 설계 당시의 용량보다 많은 짐을 실으면 제동 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아 이렇게 비까지 내리면 교통사고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사고 가운데 30% 정도는 화물차 사고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불법 구조 변경을 한 과적 화물차는 해상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4.5톤차를 뽑는다면은 4.5톤차가 제주도 가면은 3, 40만 원이면 되는데 제 차 같은 14.5톤이 돼버리면 100만 원이 넘어요, 도전비가. 조금이라도 짐을 더 실으려는 욕심에 경찰의 소극적인 단속까지 맞물려 과적 화물차는 한 해 수백억 원의 고속도로 수리 비용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그간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 신고가 돼도 가정사라는 이유로 흐지부지 내사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경찰이 최근 사후 관리가 중요한 가정폭력과 학생, 성폭력 등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전 경찰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9살 여자아이의 엉덩이와 다리가 온통 붉은 멍투성입니다. 두피 사이에도 멍자국이 선명한데 잡히는 대로
몇 시간씩 딸을 때리는 남편을 보다 못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전치 3주, 현재 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부와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아동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분리 여부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이 사건은 내사 종결로 끝날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접수는 여성 청소년과가 맞지만 수사는 형사팀으로 이원화돼 다른 강력 사건에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아동 및 여성 청소년 폭력건은 사건 규모가 경미한 데 반해 상습적인 경우가 많아 그간 재발 방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성 청소년관의 전담 수사팀 신설로 수사는 물론 피해자 구제와 사후 관리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와 병행해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어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일선 경찰서마다 수사팀 전담 요원 150명을 24시간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남해안의 적조가 동해안으로 빠르게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 시군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는 오랜 폭염과 가뭄으로 고농도의 적조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전망인데 포항 호미곶까지 적조 생물이 출현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남해안에서 시작된 적조가 동해안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경주와 포항 호미곶 앞바다까지 적조생물 출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직 적조생물의 밀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오랜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 밀도와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 등 동해안 시군은 업 지도선을 띄워 적조 예찰을 강화하고 살포용 황토를 비축하는 등 방제 준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면 곧바로 양식장의 취수를 중단시키고 폐수 공급 차량을 즉각 투입해 피해를 막을 계획입니다. 특히 적조가 지난해처럼 게릴라성으로 9월 말까지 장기간 발생할 것에 대비해 방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지난해 9월 고밀도의 적조가 23일간 지속되면서 양식장 16곳에서 어패류 31만 마리가 폐사해 14억여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적조 관심주의보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고농도의 적조가 연안으로 밀려오는 이른바 게릴라성 적조 피해가 컸던 만큼 지금부터는 양식어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보름 동안 전국에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1명의 사망자 가운데 농작업 중이던 60대 이상 고령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명은 혼자 작업하다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례로 노년층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여름철이 끝날 때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무더위가 예상된다며 노약자들의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14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전국 126개 농가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의 농가가 과거에 구제역 발생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양돈 농가 가운데 위탁 및 비육 농가 비중은 11%에 불과하지만 전체 구제역 발생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배 이상 높은 46%에 달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방역당국의 구제역 예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통계적으로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난 해당 농가들에 대해 방역 초점을 맞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덕에서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돼 오늘부터 하루 3회 왕복 운행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노선은 영덕 터미널에서 안동을 거쳐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왕복 노선으로 소요 시간은 4시간 20분, 요금은 일반인 기준 26,400원입니다. 한편 영덕에서 동서울 터미널을 오가는 기존의 서울 노선은 하루 9회 왕복으로 시간과 요금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고용률은 떨어졌지만 대구의 고용률은 올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고용률은 63.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떨어졌고
취업자는 143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6,000명 줄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고용률은 59.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포인트 올랐고 취업자는 124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5천 명 늘었습니다. 경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을 이달부터 3개월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전산, 세무, 회계 분야의 일반직 사무원 양성 과정으로 200여 시간의 전문 교육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모처럼 시원한 하루 보내셨죠? 오늘은 다시 조금 덥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경주가 30도, 영덕 29도, 포항 28도, 울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찜통 더위는 아니지만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자외선이 강해서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아침에 안개 소식도 있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 22도, 경주 영덕 울진 21도로 시작했고 낮 최고 기온은 경주 30도, 영덕 29도, 포항 28도, 울진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3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 2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광복절 연휴 기간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